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유시연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미국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슈가 됐었던 $1,400 현금 지급안은 예정대로 지급 조건이 강화됐고요. 이에 따라 미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1.6%를 넘기면서 지수 선물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10년 만기 국채와 11일 30년 만기 국채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 입찰이 부진할 경우에는 또다시 한번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에는 변동성이 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물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우리 아토마스터 일주일 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주요 내용과 그리고 종목별로 주요 종목들 비교 같이 보면서 오늘 해외 선물 넘버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이 하락폭을 조금 줄여가고 있어요. 뭐 그쵸. 특별히 상승할 만한 이슈는 없는데 네. 오늘 시장이 또 등락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시장에서 던져질 수 있는 이슈는 두세 개 정도는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아마 네. 골드나 뭐 오일도 볼 수 있겠지만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나스닥, 즉 이제 미증시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돼 있는 나스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전략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실시간 소통 원하시거나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도 저희는 첫 번째로 골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죠. 네, 골드가 현재 국채금리 급등과 강달러세에 의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드가 9개월리 최저치를 기록하고 반등세를 보였는데 다시 하락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현재 1.6%까지 터치를 한 상태고 또 달러 인덱스 역시 92달러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안전자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골드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가격 함께 살펴보시죠. 네, 골드는 현재 0.44% 떨어진 1,69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골드 가격은 1,700달러 밑에서 하회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매도 나왔습니다. 골드는 요즘 뭐 계속 매도를 들어주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자리값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금방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리값이요? 네, 기준자 봤었을 때는 1,697 레인지 포인트 매도 대응 중요합니다. 네,
697포인트입니다. 1697포인트 매도 대응을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값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골드가 오늘 반등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전에 한 1%대까지 하락을 또 했다가 지금은 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일단은 네. 미장 전에 한번 단기적으로 그냥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추세가 지금 저점 분기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온다고 해서 매수 대응을 할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매도 대응으로만 최대한 매도 대응으로만 대응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네, 골드는 계속해서 매도 대응을 봐라라고 해주셨는데 10시 11분쯤에 일본봉으로 봤을 때요. 계속해서 급등을 하다가 다시 꺾고 또 올라오는 모양새거든요. 네. 이런 기세라면 오늘 97달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세한 전략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골드를 대응하실 때요, 항상 종목 간의 관계를, 특히나 골드 종목 할 때는 시장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현재 FOMC가 이제 3월 FOMC가 16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간으로 따지게 되면 3월 8일이에요, 여러분들. 주요 이벤트가 현재 한 일주하고도 한 반 정도 가량은 부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안 가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FOMC 전까지는 이벤트가 없고 현 기조의 흐름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자, FOMC에서 주요하게 다룰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FOMC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 죄송합니다. 자, 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한국은행이 있듯이 미국에도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에서 이제 45일 기준마다 회의가 열리고 이 회의에서 시장한테 알려줄 수 있는 소통, 즉 시장한테 키포인트를 알려주는 약간 가이던스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까지 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회의죠.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골드가 왜 자꾸 빠질까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요. 가장 먼저 을 받을 것이 가장 중요한 게 금리, 그리고 금리에 대한 급등을 보여줬던 미국의 정부 정책 내용을 조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이슈가 이제 부양책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양책에 대한 재정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양책은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1조 9조 달러 정도의 큰 재화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재정을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즉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들. 차트 잠깐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단순하게 보면요. 현재 이게 10년 만기 국채 선물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부양책에 대한 재정을요. 현재 지금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지금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국채에 대한 발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수요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한다는 모멘텀, 즉 약세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금리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국채가 발행이 된 게 아니라 국채 발행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국채 가격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즉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국채 발행은 아직 안 이루어졌고 국채 발행을 통해서 부양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국채 가격이 그대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로 인해서 국채 가격이 예전 이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쭉 선을 나열해서 본다면은 국채 가격이 현재 예전 포인트보다 큰 하락세로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국채 가격을 왜 자꾸 골드에 대입해서 보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국채는 전통적으로 안전 자산에 해당하는 주요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안전자산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저점 낮추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골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골드의 하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주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골드의 가격 하락을 유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조, 즉 이 국채 발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국채가 계속적으로 하락 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제 이슈로 따지게 되면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수요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폭에 대해서는요, 회복 자체가 들어서기 힘들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들어오더라도 예전 구간까지밖에 회복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슈에서 국채 수요에 대한 개선이 회복될 것이다 이슈가 나오더라도 단기간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큰 시간 자체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종목 자산이고, 이로 인해서 골드가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이슈가 나오더라도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에서 골드를 따졌을 때 국채가 상당히 영향성이 있게 골드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상승이 나오면 나올수록 현재 달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상승치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죠. 자, 현재 달러 인덱스 지금 이제 대이봉 이제 1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예전 고점 레인지를요, 현재 지금 달러가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약간의 이제 뭐 큰 상승뷰는 아니지만 국채에 비해서 큰 상승뷰는 아니지만은 현재 이 종목군도 골드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현재 항상 뭐 시장과 골드와 달러는 반비례하는 법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기본적 분석에서는 국채는 하락을 더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달러에 대한 모멘텀은 약간의 상승 모멘텀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와 골드는 반비례, 국채와 골드는 비례하는 성질로 인해서 현재 주요 종목 간의 그 영향성을 본다면은 골드는 상승에 대한 방향성보단 하락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더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골드 차트를 잠깐 보면서 현재 금일자 시장에서 골드 좀 어떻게 대응하는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현 시점에서 골드를 보게 되면요, 저는 오늘 어차피 이미 골드가 고점을 찍고 시작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잠깐 이동평균선은 잠깐 제외를 하고 단순히 캔들뷰로만 조금 해석해서 오늘 금일자 골드를 좀 본다면은, 자, 골드가요 계속적인 변동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높은 구간마다 계속적으로 저점에 대한 레인지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동성, 즉 시장에 골드를 팔자라는 포지션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매수 반등은 단기적인 기술적 조정일 뿐이지 매수로 들어올리는 그림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골드는 차트상에 보더라도 유동성이 터지는, 즉 유동성이 가장 크게 보여지는 구간마다 저점에 대한 갱신 랠리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에 대해서 계속적인 하방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오늘 금일자에서 골드가 고점이 먼저 나왔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자, 현재 오늘 금일자 골드 레인지 폭이요, 지금 1711 정도 가격대를 지금 찍고 현재 가격대 1691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예전에 저점에 대한 지지를 한번 보여줬던 구간대 아마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골드가 예전 1711 레인지를 대략 며칠 정도 버텨줬죠, 여러분들. 한 4일 정도 가량을 계속 유지해 줬다가 이날 당시에 골드가 하락에 대한 저점을 크게 갱신하면서 거래량 상당히 높죠, 여러분들. 거래량이 큰 유동성을 통해서 골드가 저점을 갱신하고 1711 라인대라는 주요 지지대를 이탈한 그림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상황에서 본다면요, 골드가 오늘 오전부터 어느 정도 갭상승 시작으로 고점 찍어주고 예전 매물대까지 올라와 준 다음에 지금 하락에 대한 저점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렇죠? 자, 고점 찍어놓고 그 다음에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오늘 추가 갱신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 3월 8일 최저점 1681.7
3입니다. 그렇죠? 저점에 대한 확대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고 고점은 이미 찍어놨기 때문에 이걸 분봉상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자, 고점을 찍고 그렇죠? 파동 주기로만 따지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점 낮아집니다. 자, 여기서 맞고 자, 계단식에 대한 하단 랠리가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죠? 즉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올리는 반등에서도 추가적인 매도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추세 대응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미 고점에 대한 레인지폭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반등을 주는 것은 눌림시 매도하라는 주요 타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수를 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은 최소 주요 이제 심리선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전일에 대한 이제 시가나 종가 기준에 대한 랠리 포인트를 대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오늘 골드에서 볼 수 있는 레인지 폭이요. 자, 전일 주요 시종가였던 예전 약간의 약상승 모멘텀을 보여줬던 이 캔들의 시가와 이 캔들의 종가 레인지 구간대를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1698부터 1695라는 레인지 포인트가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매도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요 시종가, 전일 캔들에 대한 주요 시종가 레인지의 중간 부분에서 매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골드에 대한 분석 마치도록 할게요. 네, 1600에서 1695달러 선에서 레인지가 조정이 됐고 그 안에서 매도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는데 골드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으로? 열려있는 구간이요? 네. 잠시만 이거 잠깐만 제가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해가지고 네. 차트가 켜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트가 조금 업로드 되는 동안 네.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러면 금 현물도 팔아야 하냐 이런 질문이. 사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제가 그때 예전에도 방송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때가 1800선인가? 네. 아마 그랬던 적이 있었었는데 네, 네. 지금 금 선물 관련한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 했었어요. 현물도요? 네, 포함이죠. 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네. 골드 선물이라는 게 여러분들 미리 선자 이제 물물자를 써가지고 그쵸. 그렇죠. 예, 네. 이제 미래 시점에 대한 가격을 논의하는 주요한 투자 종목이기 때문에 네. 사실 모든 선물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모든 종목 관점, 네, 투자 상품 본다면은 사실 선물이 제일 조금 빠른 미래 예측이 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 이제 예전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조금 내려올 수 있는가 네.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하단에 대한 폭 레인지를요 어느 정도 지금 세워놓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지금 골드가 주요 이제 피보나치 이제 목표치에 대한 이제 차트를 써가지고 보게 된다면은 현재 하방에 대한 랠리 포인트가 1641 레인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기술적 지표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들 이제 밑에 내려오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이런 간단한 기술적 지표에 대한 분석도 알려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뭐 어떤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어떤 종목마다 목표치를 세울 때요. 가장 용이하게 쓰는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예요. 자, 예전 고점 레인지 구간과 이제 단기 눌림점, 예전 저점 레인지, 그리고 단기 상승폭에 대한 레인지 폭을 구해가지고 이 시기에 맞게끔 비율을 구해서 현재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가에 대한 비율 값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이제 차트, 기술적 차트라고 기술적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가 1차적으로 지금 예전 1765 레인지, 자, 예전 보세요, 여러분들. 자, 고점, 자, 저점, 자, 예전 상단 고점 찍어가지고 나오는 시점에서, 자, 예전에 하단 지지였던 1765 포인트에서 반등 나온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그쵸? 보이시죠? 여기서 반등 나온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지 못하고 예전 고점 레인지 못 돌파했어요, 여러분들. 하락 유지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간대 깨져버리면요. 최소 낙폭을 1차적으로 이 구간까지 간다라고 볼 수 있는 주요 지표 도구이기 때문에 골드가 현 시점에서 1680이죠, 여러분들. 90인가요? 93이네요, 여러분들. 오늘 저점 기준으로 대략 400T가량의 더 하락폭이 나올 수가 있다.
예상치 1640까지 잡고 있습니다, 저는. 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네. 할게요. 골드는 1641달러 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레인지를 잘 체크하셔서 오늘 트레이딩을 성공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상품 오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함께 뜨는 속보 살펴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이 예멘 반군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브렌트유는 70달러 선을 돌파했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내려온 상태고요. 크루드오일 역시 상승폭을 늘렸다가 지금은 다시 상승분을 좀 반납한 그런 모습이죠. 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이 세계 최대의 석유 운송 기지이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 영향성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지금 크루드 오일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0.5% 하락해서 65.75달러 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엄청난 폭등세를 뒤로하고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오일은 매수 나왔습니다. 오일 다시 한번 반등 올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오일은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냥 4월 그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까지 그냥 매수 보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요 유가 매수 타점은요. 지금 현재 여기 구간에서 저점이 더 빠져야 되는데 65.20 매수 대응하세요. 이 구간 주요 지지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2.50달러 선. 네, 65.20달러 선. 네, 65.20달러 선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가격대가.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또 2.8%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 음봉을 지금 만들었는데 무조건 4월 오펙 플러스 회의 전까지는 상승으로 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저희가 자리값을 알았으니까 오일 혹시 그럼 어디까지? 죄송합니다. 자리값 정정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자리값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자, 64.90달러 선에서 매수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자, 65.20달러가 아니라 64.90달러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로 정정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자세한 전략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유가를요. 여러분들 가장 차트 기술적 분석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 유가가 왜 68불까지 올라오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냥 기름값 오르네 이 정도로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왜 현재 유가가 올라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유형만 정리하고 바로 기술적 관점에서 왜 주요 지지 포인트가 64.90달러인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가는요, 가장 중요하게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시장에 대한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공급 측면을 가장 핵심 포인트로 잡고 항상 시장 분석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마감을 했죠. 정례 회의가 마감을 했고 그 정례 회의에서 나왔던 이슈는 이거와 똑같아요. 자, 첫 번째, 증산은 동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가 4월까지 감산에 대한 연장을 진행하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로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나와가지고도 오펙 플러스 유가에 대한 시세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한번 풀어서 얘기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현재 증산은요 얼마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러시아와 카자흐스탄만 어느 정도 약간의 증산량을 늘렸고 주요 증산국들은 예전 1월 달과 2월 달만큼 증산에 대한 동결을 내렸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감산하든 증산하든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산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 증산량 부분 가지고는 얘기가 될 게 아니라 현재 유가를 끌어올렸던 이유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 잡으라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우디였었어요. 자, 예전에 유가가요. 예전 유가가 저점 레인지, 지금 현재 이거 월물이 조금 많이 변경돼 있어가지고 예전 저점 레인지가 6.50으로 나왔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마이너스 사태, 마이너스 36불까지 갔었어요, 배럴당.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유가가 30불까지 들어왔던 거는요. 시장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자, 증산국들의 감산 노력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왔던 겁니다. 30불까지. 자, 그 다음에 30불까지 회복이 되고 나서
자, 45불과 35불 사이에서 계속 기준 맞추면서 상승 랠리 나왔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유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사우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유가가 30불 회복되고 나서는 45불만 가게 되면 계속적인 눌림 추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상승도 크게 안 나와, 하락도 크게 안 나와, 대략적으로 1000틱 정도 되는 진폭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인 유가의 변동성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유가가요, 45불에 대한 돌파 이후에 50불까지 1차적으로 회복했다는 건요. 예전 작년 11월 오페 플러스 회의에서 이야기가 오페 플러스에서 관점이 먼저 나왔었어요. 더 감산량을 더 늘리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번 연도 1월 들고 나서 오펙에서 거기서 사우디가 감산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마자 유가가 60불 그대로 회복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 주에 나왔던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과연 증산을 따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사우디 감산을 연장하냐, 안 하냐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증산 동결, 이건 진짜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사우디가 4월까지 재차 감산에 대한 부분을 연장했다. 증산하지 않고 감산에 대한 부분도 철회하지 않고 이 상태 기조로 이번 달까지 유지되고 4월 달도 한 번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 기조에서 유가가 60불 지지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구조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매도를 본다는 거는 여러분들 시장을 모르는 겁니다. 현재 제가 보는 포인트에서 유가 아직도 상승분 고점 남아 있습니다. 70불까지 가능성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지금 하락에 대한 눌림이 나오게 되면 매수 찬스인 겁니다. 정확하게 데드라인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4월 오펙 회의에서 그다음 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4월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까지는요. 유가가 현 기조, 흐름 유지하겠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유가는요. 매수 흐름이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현재 차트 상황에서 유가를 좀 보게 되면은 자, 64.90 레인지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전반적인 추세를 이때 당시가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 나오면서 이제 사우디 감산 연장하고 증산에 대한 얘기 나오게 되면서 나왔던 캔들이에요. 그럼 이 캔들을요, 여러분들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면은 사실 거래량이 제일 많겠죠. 그렇죠? 이슈 터지면서 나온 캔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 캔들을 중점으로 두고 대응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이 캔들. 그럼 이 캔들의 고점, 시가, 종가, 저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얘네가 고점 레인지 상승단 보여주면서요. 오늘자 얘네들이 시가 갭 상승이 나왔어요. 유가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고점을 찍어주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고점 찍었으니까 청산 물량 나오고 내려와 다시 수급 받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고점에 대한 매도가 나왔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대 캔들에서 예전 고점 레인지 한번 대응해보는 겁니다. 이 캔들 고가 레인지 64.80 레인지죠. 그렇죠? 이 부분 체크하시고 깨지면 또 다음 매수 들어가세요. 이 캔들 종가, 그렇죠? 63.86 그리고 제일 핵심 가격대죠. 현재 유가가 이 가격대는 안 무너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자리가 가장 중요한 이 캔들 봉중심 62.45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유가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주요 자리 가격대가 64.80, 63.86, 62.50. 근데 전일 캔들 저가 보니까 63.80을 한번 찍고 갔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 포인트를 지금 썼기 때문에 지금 상승형 계단 추세라면요. 이 고점 맞고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유가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유가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보더라도 매도 대응보다는 매수 대응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 점 체크하시고 유가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에 대해서는 또 자리값을 여러 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64.90달러에서 매수 진입을 말씀해 주셨고 만약에 이 포인트가 깨지게 된다면 63.86라인에서 다시 한번 매수 진입을 들어가셔도 좋다. 그리고 유가가 꼭 지지해 줄 것 같은 포인트가 있는데 62.45달러입니다. 그래서 64.90, 63.86, 62.45까지 이 세 가지를 꼭 체크하시고 유가가 이 선을 지지해 주는지 확인하시고 매수를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품 나스닥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죠. 네, 데이비드 테퍼가 강세장에 대해서 발언한 이후에 지수 선물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우 선물은 30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테퍼는 헤지펀드 매니저고요. 또 억만장자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이 언급이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급등하는 금리는 점차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고 또 지금 당장 약세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면서 이 강세장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또 테슬라는 지금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나스닥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0.3% 하락해서 12,624.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대 하락을 보이다가 굉장히 많이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어떤 비유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주셨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왜 관망일까요? 시장에 주요 이슈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부양책 상당히 중요하죠. 현재 시장을 지금까지 끌고 왔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생각으로 바꿔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는 부양책 이슈가 있는데 이런 이슈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도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듯이 이제 고점에서 예전 고점이죠, 여러분들. 2019년도 고점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다들 아실 거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가가 무너졌던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점차 회복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정부와 그렇죠, 미국 정부와 그리고 주요 중앙은행인 이제 페드에서 이제 주가에 대한 살리기, 즉 시장에 대한 부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스닥이 13,900선까지 한번 올라왔었던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시장은 이 부양을 가지고 그냥 부양을 빼고 논의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현재 주가가 눌림이 나올 때마다 부양책에 대한 이슈로 또는 부양책이 실시됨에 따라 주가가 크게 반등 상승에 대한 그림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만큼적으로 부양책이라는 것은 위험 자산에 대한 소비 심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요 요소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부양책이 가지는 의미가 이번에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첫 번째, 소비 심리의 개선이겠죠, 여러분들. 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양책이 실시됨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이 있다. 자, 부양책이 중요한 세부 법안인 실업수당의 종료가 3월 중순에 마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에 대한 개선을 한 번 더 이어가려면요, 이 부양책이 통과가 돼야 돼요. 왜? 그 안에 있는 실업수당을 연장을 하려면.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내용 자체가 지금 상원도 가결이 됐고 예전에 하원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나와 있는 건 이제 하원하고 이제 이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사실 부양책은 기정사실로 그냥 지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하나의 이제 주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부양책이 되니까 소비 심리가 개선돼서 주가가 날아갈 것이다.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위험자산 모멘텀 다시 찾을 것이다. 볼 수 있겠죠. 다시 상승에 대한 그림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따지고 들어가야 될 건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왜 내려왔습니까? 그렇죠? 금리 때문에 내려왔어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너무 가파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금리를 올렸던 주범이 뭡니까? 부양책입니다, 여러분들. 왜? 부양책에 대한 재정, 아까 골드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부양책에 대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국채 발행량을 늘리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겁니다.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채 발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부양책 실시되기 전까지는 국채 발행 안 해요. 그런데 아직 국채 발행도 안 했고 기대에 대한 부분으로만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부양책이 실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국채 발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금리 같은 경우에 사실상 안정화를 찾기는 많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즉 변동성이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즉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소비 심리와 현재 금리에 대한 부분의 마찰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 방향성 아직까지 모색 안 되고요.
오늘 금일 시장 또한 금리가 1.6%까지 한 번 더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고점을 더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일 시장에서는 무조건 관망대응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3대 지수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아직 뜨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05% 상승한 31,512선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13% 상승한 3,84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아직까지 뜨고 있지 않은 관계로 다른 상품들 변동성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현재 S&P 500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S&P 500 가격 살펴보시죠. 네, 먼저 미니 S&P 500입니다. 강보합권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841.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0.65% 하락하고 있습니다. 12,59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가격입니다. 0.7%가량 하락하면서 65.6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드 가격입니다. 0.5% 하락해서 1,689.6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약보합권입니다. 1.1877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함께 선물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차트는 본장 개장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고점이라고 보기 애매한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네. 644까지 찍고 지금 바로 지금 본장 시작부터 지금 한번 큰 하락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봉으로 볼 때 하락폭이 어디까지 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일단은 가장 크게 많이 빠진다면 1차적으로 12,480선까지는 한번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480포인트. 네, 그리고 약간의 단기적인 지지를 좀 확인할 수 있다면은 네. 550선까지는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550포인트 지지 확인하시고 네. 크게 빠진다면 480선까지 또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하락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지 부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새요 나스닥이 오늘 오전장, 오후장 추세 절대 안 따라하고 미장이 개장하게 되면요. 네. 얘네는 다른 종목으로 좀 봐야 돼요. 어떤 미장이 종목이요? 나스닥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네. 선물이 23시간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전하고 오후도 아마 좀 움직인다는 소리인데 네. 얘네가 꼭 오전하고 상승 추세를 그 미장이 개장하고 나서는 유지를 못 해줘요. 반대로 약간 하락에 대한 갭으로 그냥 그대로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네. 항상 미장이 개장하고 나서는 나스닥을 좀 다른 개장하고 나서는 좀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네, 지금 일본봉으로 계속 하락 파란 색깔 계단을 그렇죠. 너무 만들면서 좀 내려오네요. 내려가고 있는데 61달러. 1선까지 터치하고 네, 지금 계속 이 세력들이 좀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많이 싸울 수 있는 구간이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당장에 올린다면 아마 595, 이 포인트 가격대에서 한번 들어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12,595포인트 정도 가격대에서 아마 이제 반등 상승 시에 이 가격대에서 한번 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격대가 무너지게 되면 다 자연스레 V자 반등까지도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락에 대한 시초, 즉 하락이 지금 한번 눌리는 가격대에서 이 구간까지 한번 올라오게 된다면은 가격 싸움, 또 여기가 깨지게 된다면은 V자 반등으로 한번 올라올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와 저항 포인트는 제가 보는 구간에선 1, 그리고 2. 자, 1번은 저항, 2번은 지지 포인트로 보시는 게 맞고 1번 가격대는 600선 정도. 자, 2번 포인트 같은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550.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50포인트를 지지하거나 595포인트를 돌파하거나. 그렇죠. 간단하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아쉽네. 550이 지금 살짝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빠졌네요. 지금 상황에서 네네. 보시면은 지금 계속 가격대 밀리고 있는 상황 네, 보이실 겁니다. 44포인트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맞습니다. 저점 계속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자, 550에 대한 이탈이 확인되려면요. 최소 5분봉 캔들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5분봉으로. 네. 5분봉 캔들이 마감되기 전까지가 한 1분 정도 가량 남아 있는데 5분봉이 만약에 550에 대한 매물대를 한번 먹었다 네. 하게 된다면 나왔네요. 조금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다시 봅시다.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 나스닥 이 선물 시장이 반등세를 보여주다가 본장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급락으로 떨어뜨리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미증 씨가 요새 보게 되면요. 네. 사실 이제 오전 오후에 약간 그러니까 나스닥이 사실 저번 주 금요일에는 상승 반등분이 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마 항생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권 증시에서 주요 허브라 볼 수 있는 항생이 한번 지금 이제 저가 레인지를 한번 크게 갱신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눌림 폭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반영이 아닌가. 미증시 개장하고 나서 증시에 대한 흐름이 지금 나스닥한테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세계 증시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가 연출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본장 개장하고 나서 적용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분봉이 지금 이제 550에 대한 부분을 밀어줬어요. 그렇죠? 약간의 상승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서 추가 저점이 나올 수가 있는지 이게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추가 저점. 추가 저점이 한번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532포인트까지 약간 밀리면서 다시 한번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나스닥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월 중순에 현금 지급,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가 있지만 이제 부양책이 거의 다 통과가 됐죠. 그래서 소비 심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상품은 저희가 유로 알아보도록 나스닥에 대한 시세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근데 시세라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 쪽에서 의미를 좀 보일 수 있는 내용만 좀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제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첫 번째, 부양책이 되는 가능성 때문에 미증시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현재 부양책으로 필요한 재정 때문에, 즉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금리가 다시 한번 변동성을 세게 주면서 인플레 리스크가 한 번 더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지금 사실상 어떤 게 더 맞고 어떤 게 더 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금리 리스크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즉 부양책이 나오더라도 소비 심리 개선이 예전만큼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부양책이 됐어. 자, 그렇죠, 여러분들. 부양책이 사실 기정상 통과가 됐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부양책이 확실하게 통과가 됐어요. 전 그래도 나스닥이 약간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기반영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네.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이슈가 진행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이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뉴스만 뜨더라도 상승을 주고,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버리고 그 실적 발표가 아무리 좋더라도 눌림이 나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은 시장에서는요, 이미 뭔가 하나 이슈가 있으면 그걸 이제 꼬투리를 잡고, 즉 주가에 대한 상승이든 하방이든 뭔가 모멘텀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사실 이번에 상원이 통과되고 부양책이 기정적으로 사실화가 되더라도 나스닥이 지금 추가적인 상승 부분보다는 약간의 계속적인 조정 장세나 약간 눌림을 포인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이 열려 있는 지금까지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기반형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과 이 점을 통해서 부양책이 진짜 실제적으로 실시가 되더라도 아마 소비 심리가 예전만큼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잠정적으로는 계속적인 상승 압력보다는 하락 압력에 대한 리스크를 받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스닥에 대한 뷰는 제가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럼 나스닥이 앞으로 조정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셨는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좀 이어질까요? 제일 큰 게 여러분들도 저 국내 선물 얘기 잠깐만, 국내 증시장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코스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무너져서? 네, 그렇죠. 여러분도 주식이나 선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외국인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대부분의 수급 주체가 60%가 외국인이고 그 안에 40%가 외국인 수급이고 그리고 그 포함되어 있는 60%가 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항상 우리가 이거 보잖아요. 국내 증시 뷰를 보기 전에
전일 나스닥이나 다우나 S&P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를 봅니다. 그만큼 그 이유는 간단해요. 미증시가 국내 증시에 영향성을 주기 때문에 네. 수급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차트 하나만 딱 꺼내놓고 볼게요. 저는 이게 조금 이제 지지 포인트라든지 저항 포인트 체크를 할 때 사실 조금 이제 이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조금 애매한 관계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냥 차트 이간 단순하게 그냥 이것만 보고 할게요. 지금 오늘 코스피가 선선이 한번 살짝 깨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네, 3,000포인트 그렇죠? 네. 잠시 이탈했죠. 잠시 이탈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미증시가 하락 조정이 나온 만큼 국내 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 조정폭을 지금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그렇죠? 수급 자체도 외국인이 들어오는 수급이 아니라 개인 수급으로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3,000선은 한 번은 깨질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국내 증시장인데 지금 3,000선을 이탈하면서 마감을 마감을 하는데 제가 말하는 그 3,000선이 네. 2,980 이렇게 깨지는 게 아니라 네. 확실하게 그냥 2,800선까지 가주는 그림이 조금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에서 완전하게 지지 레인지를 완전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자, 나스닥이 지금 현재 이거 일봉 차트인데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서 그러니까 추세대에 대한 틀을 보게 된다면요. 주요 레인지 포인트가 완전히 이탈을 보였습니다, 여기. 즉 예전 상승에 대한 채널 레인지 구간대를 하단선을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예전 저점 구간이었던 12,740선도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서 저점을 열어두는, 즉 하락에 대한 가격대를 확실하게 좀 열어두는 방향성이 좀 이어진 거거든요. 즉 나스닥에 대한 저점 레인지 갱신이 이 선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장세까지 만들어진 상황인데 지금 네. 국내 선물 보게 되면 계속 박스 조정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3,000선이 확실하게 깨지는 기간이 언제가 될지만 계속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봤을 때 3,000선 지지는 많이 지켜졌거든요. 그렇죠. 그런가요? 4번에서 6번은 지켜졌었어요. 오. 그래서 외려 국내 증시도 한번 3,000선 깨지고 뭐 단기적인 하락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을 염두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나스닥은 깨졌고 증시 보게 된다면은 다우나 S&P도 계속적인 네. 하락 조정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관련해서 보셨을 때도 사실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한 팁이네요. 또 나스닥은 이미 차트가 일봉상으로 지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지금 지켜주고는 있지만 언젠간 이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 조정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셨고요. 현금 확보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국내 증시에 대한 이슈까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 마지막으로 짧게 유로 FX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3개월 반 만에 달러가 급등했다, 상승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 바로 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팻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유로 FX도 관망이네요. 네, 그냥 오늘 네. 전체적인 관망 한번 지수라 통하는 오늘은 무조건적으로 관망 장세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양책 때문인가요? 부양책도 부양책인데 네. 일단은 달러가 지금 금리 영향을 받고 지금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것 때문에 지금 유로 FX가 주요 지지 포인트였던 이제 12,000선 라인지도 지금 무이탈이 됐어요. 그렇죠? 달러에 대한 약세 기조가 제발 이번 연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이제 확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러니까 달러가 상승 확장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 FX가 지금 이제 저점 라인대를 갱신을 하고 있는 거고, 왜냐 반비례적인 차트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관망을 보는 이유는 네.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당분간 통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최소한 FOMC 전까지는 대응 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도 할 종목 많거든요. 네. 뭐 오일도 있고 골드도 있다 보니까 증시는 조금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은 잠시 쉬었다가 가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물이나 증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5번 열리잖아요. 네. 근데 굳이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물이든 주식이든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 매일매일 개장이 되고 열린다 하더라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장세에서 대응을 할지 안 할지 분석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할까 말까. 이거 자체를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상품부터 또 국내 증시까지 살펴봐 주셨고요.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아토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